네, 간밤 뉴욕 흐름 잠깐 복기를 해보면요. 기싸움의 시장이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과 중국 시진핑 국가주석의 기싸움이 좀 잠잠해지니 이번에는 트럼프 대 파월 연준 의장입니다. 연준의 신뢰도가 흔들리니 셀 아메리카, 즉 미국 자산 매도 현상이 심했는데요. 특히 달러가 약세를 보였더라고요. 달러는 3년 만에 최저로 떨어졌고요. 또 채권 시장도 중요합니다. 단기채 채권 흐름과 다르게 장기채 금리가 10년물, 30년물 금리 모두 상승하는 흐름들 보여줬거든요. 이런 것들은 지금 경제가 좀 앞으로도 불안해지지 않을까라는 심리가 반영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간밤 변수는 아무래도 아마존의 신규 데이터 센터 축소가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물론 일상적인 용량 조정이다 이런 입장이 있었지만 결국 AI 지출 회의론으로 이어지진 않을지 지켜보셔야겠습니다. 바로 프리마켓 연결해서 시장 분위기 확인해 보시죠. 박정 캐스터 나와주시죠. 프리마켓 개장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상승률 상위 종목들의 움직임부터 확인해 보시죠. 오늘장 성신양해가 11% 가까이 급등하면서 연일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정치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테마성 장세가 지속되고 있는데 세종시로 행정수도를 이전할 수 있다는 기대감 속에서 관련주들이 연일 급등하고 있고 성신양해는 어제 정규장 상한가에 이어서 애프터마켓에서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준 바가 있습니다. 혜태 제과식품도 충청권의 생산 공장을 모두 보유하고 있는 기업으로 주목받으면서 연일 상승하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이 밖에 현대 엘리베이터라든지 코스모 신소재가 3%대 강세, 그리고 송원산업이 16%대로 치고 올라와주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죠. 코스닥 시장으로 가보시면 오늘 가장 강한 종목은 신라젠입니다. 20% 넘게 급등해주고 있는데요. 신라젠 같은 경우에는 오늘로써 9거래일 연속의 상승세를 이어가는 가운데 어제는 급성 골수성 백혈병을 치료하는 항암제 임상을 확대하기 위해서 미국 FDA에서 임상시험 계획 변경을 승인받았다는 소식이 들려왔고요. 또 바이오마커 특허권을 네덜란드 기업으로부터 취득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하면서 애프터마켓에서 25% 급등한 바 있습니다. 오늘도 22% 강세 이어가고 있고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8%대 강세, 그리고 바이오주 안에서 바이오다인도 5% 넘는 상승을 켜고 있네요. 이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도 체크해 보시죠. 간밤 미증시 3대 지수가 일제히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트럼프가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을 미스터 투 레이트라고 칭하면서 금리 인하를 압박하며 연준 흔들기에 나서자 투심이 약화됐는데요. 3대 지수 일제히 2%대 낙폭을 키운 가운데 특히 나스닥은 2.5%,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2.1% 하락했습니다. 또 뱅크 오브 아메리카가 아시아와 한국의 성장 전망치를 하향 조정한 점도 참고를 해보셔야겠는데요. 이런 그림을 안고 출발한 우리 증시 시가총액 상위 10개 종목들 모두 약세장이 연출되고 있습니다. 어제 4월 반도체 수출이 호조세를 보이면서 올해 메모리 수급이 개선될 전망이 전해지면서 상승했던 반도체 투톱 같은 경우에는 화웨이가 엔비디아를 대신해서 중국 기업에 AI 칩을 공급할 수 있다는 소식 속에서 간밤 엔비디아가 4.5% 하락하자 밀리고 있는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가 1.4%도 더 깊은 낙폭 키워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삼성바이오로직스 내일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올해 매출이 5조 원을 돌파할 거라는 전망 속에서 어제 2% 상승을 하더니 오늘은 1% 가까이 쉬어가는 모습이고요.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라든지 기아, 현대차도 1%대 하락 움직임 포착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래량 상위 종목들도 확인해 보시죠. 프리마켓에서는 거래량도 주의를 해보셔야겠는데요. 오늘장 성신양해가 가장 많은 거래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신라젠이 모멘텀 속에서 오늘장 2등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프리마켓 개장 상황 확인해봤고요. 오늘장 전략도 함께 세워보시죠. 네, 오늘장 어떤 뉴스에 주목해야 하는지 체크 포인트 확인해보고 공략해볼 종목까지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합니다. 와운의 나연욱 파트너, 현상준 파트너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저희 AS부터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준 파트너님께서 4월 8일에 공략주로 제시해 주신 종목이 바로 두산 에너빌리티인데 또 한국전력도 공략주로 제시해 주셨죠. 두 종목 모두 수익률이 지금 12% 넘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네요.
네, 제가 그때 한국전력을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시장이 조금 어려울 때 이럴 때 받쳐줄 수 있는 종목군이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안정적인 종목이라는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이제 그럴수록 이제 바닥에서 올라오는 매수 심리가 굉장히 강하다. 특히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좀 있을 것 같고 유가가 안정될수록 어느 정도 수익률이 보장이 될 수 있는 한국전력을 좀 관심 있게 보시자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그래도 준수하게 한 12, 13% 정도 상승 유지를 좀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단기적으로 중간중간 약간의 조정도 있긴 하겠습니다만은 뭐 주봉과 월봉을 혹시라도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좀 저점에 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특히나 월봉 같은 경우에는 역사적 거의 저점이고 그 연봉으로 혹시 보시게 된다라고 하면은 이전에 있었던 고점보다 많이 떨어진 저점에 위치해 있다. 다시 한번 더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원전 대장주죠. 최근에 여야 할 것 없이 SMR에 대한 굉장히 관심이 많습니다. 소형 모듈러 원전에 대한 관심이 많은 것은 단순히 이것뿐만이 아니라 AI 시대에 꼭 필요한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 SMR이 필요하기 때문인데요. 이 부분 꼭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거래량 많이 좀 튀어주고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좀 드리면서 향후에 3만 원, 4만 원까지도 올라가 줄 수 있다는 거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장중 공개 방송에서도 관련된 정보 한 번 더 심도 있게 말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나연호 파트너님 4월 2일 공략지로 제시해 주신 종목이 바로 온코크로스인데 벌써 2차 목표가를 달성했더라고요. 예, 지난주에 AS를 통해서 제시됐던 2차 매도가를 도달했기 때문에 오늘 AS를 준비해봤는데요. 자, 온코크로스는 AI를 기반으로 해서 신약 개발을 하는 기업입니다. 지금 글로벌 패러다임을 봤을 때 미국도 마찬가지고 동물 실험을 없애고 AI를 적용을 해서 신약 개발을 이루고 있거든요. 국내에서도 이런 AI 기반으로 해서 신약 개발하는 기업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모멘텀으로 볼 수가 있겠고, 자, 그럼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간단히 설명드려볼게요. 물론 단기간점에서 굉장히 급격하게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지난번 제시드렸던 2차 매도가 16,000원대에서 아직 수익 실현 안 하신 분들께서는 지금 구간에서 60% 이상 수익 실현하시는 전략이 좋다 말씀을 드리고요. 역시 신규 매수는 좀 눌림해서 하시는 게 좋겠죠. 그래서 좀 쉬어가는 과정이 필요하다 말씀을 드리면서 좀 일정 부분 수익 실현하시고 난다면 아주 소량 남으실 거예요. 그 경우 같은 경우는 2만 원까지 보시는 전략 제시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장 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체크 포인트부터 짚어보도록 할 텐데요. 사상 처음으로 맞손을 잡은 현대차그룹과 포스코그룹 이야기입니다. 관세 태풍 돌파를 위해 두 기업이 철강과 2차 전지 분야에 있어 MOU를 체결했는데요. 먼저 현상준 파트너님 주요 포인트부터 짚어주시죠. 네, 일단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루이지애나에 짓기로 한 이제 일관 제철소 프로젝트에 이제 포스코 그룹이 동참을 하겠다 이런 이슈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관세 전쟁이 좀 많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각 기업들이 같이 협업을 하고 있는 이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어쨌든 간에 자동차가 만들어지기 위해서는 강판이 꼭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지금 보면은 고로를 사실 미국에서는 지금 지을 수가 없는데 그 부분에서 지금 전기로로 좀 대체를 좀 하고 있단 말이죠. 이제 탄소 부분이 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이제 그런 부분을 현대제철에서도 충분히 이거를 커버해 줄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두 회사가 같이 한번 협업을 할 수 있겠다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특히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8조 2천억 원의 중반의 절반 정도를 이제 현대제철 등에 좀 납품을 받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하고 있어서 양쪽에 현대제철과 그리고 포스코 양쪽으로 좀 받을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전기차용 배터리 소재도 사실 공동 개발을 하겠다는 같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판뿐만 아니라 지금 소재 부분도 같이 좀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포스코 같은 경우에는 아르헨티나, 호주에 그리고 각 여러 나라에 리튬 지금 광산을 많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같이 한 번 더 양음극재 생산을 하면서 협업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아무래도 단기간적으로 이 협업을 하게 되면은 단가가 좀 많이 내려갈 수 있겠죠. 이런 부분을 한 번 더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서 자동차 전반적인 종목들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뉴스는 포스코에게도 플러스 그리고 현대차 그룹에게도 플러스다 이렇게 강조를 해주셨는데 그렇다면 연계해서 어떤 종목을 봐야 될까요? 뭐 여러 가지 종목이 있어요. 뭐 다른 뭐 강판 종목도 있고 제철 종목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자동차 소재 기업, 그러니까 아진 산업을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좋겠다 해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자동차 1차 협력 기업이고요. 자동차 부품 제조사입니다. 뭐 다들 아실 테고요. 현대차와 함께 미국 조지아 전기차 공장이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 동반 진출한 기업이라고 많이들 알고 계실 겁니다. 탄소섬유
프리그레스 개발 및 용접 품질 검사 시스템 독자 개발을 하면서 현대자동차하고 꾸준하게 협업을 하고 있는 업체다 보니까 현대자동차 다음 주에 이제 이번 주죠. 이번 주에 상호 관세 협력이 있게 이제 관세에 대한 이제 이슈가 마무리가 되게 되면은 현대차라든지 반도체 종목들이 많이 오를 가능성이 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중소형 협력 업체들에 대한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겠다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지금 기술적 분석으로 봐도 저점에서 올라오는 종목이에요. 특히나 이전에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거래량을 항상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나와주면서 상단인 3,400원까지도 올라온 모습이다 보니까 이전에 2,600원까지만 뭐 손절가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목표가는 한 3,400원 정도로 가볍게 보시면서 어떤 변동성에 좀 수익을 챙기시면 좋겠다. 다시 한번 더 붙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우호적 영업 환경으로 이 기대가 커지고 있는 한국전력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52주 신고가를 기록했고요. 이 외국인 기관 순매수 1위에 오르기도 했습니다. 증권가에서도 목표가를 올려잡고 있는데 왜 오르는가도 물론 궁금하지만 앞으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을지가 투자 관점에선 지금도 중요한 물음일 텐데 어떻게 봐야 될까요? 예, 뭐 중장기 관점에서는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우선 실적이 받쳐주고 있습니다. 1분기 호실적을 발표하면서 전년 대비 거의 20% 가까운 증가 영업이익이 증가되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리고 23년 3분기부터 지속적으로 흑자 전환에 성공해서 좋은 흐름을 보여주기 때문에 올해 같은 경우도 증익, 큰 폭의 증익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지금 좀 긍정적으로 더 볼 수 있다는 거는 뭐 유가라든지 LNG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런 원료 이런 것들이 싸게 들어올 수가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실적 부분에서도 긍정적인 흐름이 기대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실적이 개선되면 배당금 확대 같은 주주 정책, 주주 환원 정책까지 확대가 될 수 있다는 점도 노려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함께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앞서서 그 현 파트너님께서 잘 말씀 주신 대로 좀 여유 있게 이렇게 좀 연봉을 통해서 보신다면 굉장히 큰 폭으로 빠지고 지금 바닥을 다져주고 터닝이 나와주고 있거든요. 다만 이 중장기 관점에선 기업 내용 상당히 좋습니다. 실적도 받쳐주고요. 근데 주봉도 보시게 되면 단기 관점에서, 그러니까 중장기 관점이 아니라 단기 관점에서는 자, 일간 차트를 통해서 말씀드릴게요. 어느 정도 저점 대비해서 급격하게 상승이 나오면서 단기 과열권에 진입을 했거든요. 그래서 단기 관점에서는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만약에 눌림에서 관심을 가지신다면 눌림에서 관심을 가지시자 이렇게 정리 드리겠습니다. 지금 이거 현상준 파트너님 공략주였는데 지금 차트 보니까 굉장히 많이 올라갔더라고요. 지금 차트 분석 나윤호 파트너가 해주셨는데 동의하십니까? 네, 어느 정도는 이제 뭐 많이 올라왔고 또 그리고 어느 정도 좀 올라간 상태에서 좀 저점 공략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같이 말씀 주신 대로 저 어느 정도 이제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좋다. 그리고 단기적으로 봐서는 저점 매수 정말 좋다라고 다시 한번 더 덧붙이면서 저도 의견 같이 공유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그럼 바로 이어서 다음 체크 포인트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부터 내일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필두로 제약 바이오 업계 실적이 공개가 됩니다. 삼성 바이오 셀트리온은 호실적이 예상되고 있는 상황이지만 제약사들은 희비가 갈릴 거란 전망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세부 기업별로 한번 체크해 볼까요? 네, 지금 삼성 바이오로직스하고 셀트리온이 1분기에서 굉장히 좋은 어떤 호실적이 좀 나올 것 같아요. 그래서 관련된 종목들이 이제 다시 한 번 더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 다시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요. 특히 삼성 바이오로직스 같은 경우에는 1분기 이제 컨센이 매출이 한 1조 2천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한 3천억 조금 넘는데 작년 동기 대비해선 뭐 매출은 20%, 30%또 영업이익 같은 경우에는 60%가 넘는 그런 증가 예상이 좀 되고 있고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셀트리온 헬스케어가 합병한 다음에 개발 및 생산에서 그런 단가를 많이 낮추고 있다. 특히 원가율을 낮추면서 올해부터 수익성이 많이 개선이 될 수 있다라는 좀 이슈가 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사에 많이 관심을 좀 가지시면 좋을 것 같은데 제약사들은 조금 더 확인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앞서 말씀드린 업체와 다르게 제약사들 같은 경우에서 유한양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폐암 신약, 이제 렉나자 수직 실적 상승으로 영업이익이 한 3,000% 굉장히 많이 올라왔죠. 그래서 이 부분도 한 번 더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대웅제약 같은 경우에도 영업이익이 한 17%, 매출이 한 40% 늘게 되면서 같은 부분 좀 확인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종근당하고 한미약품은 좀 약간 아쉬운 실적이 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약사별로
꼭 모든 제약사가 다 오르는 것이 아니라 좀 선별적으로 보시면서 영업이 특히 숫자가 찍히는 정확하게 1분기 숫자가 정확하게 찍히는 그런 매출과 영업이익을 꼭 확인해 보시기를 바라면서 종목들 한 번 더 세세하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실적에 따라서 옥석 가리기가 중요하다라고 강조를 해주신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옥석은 어떤 종목으로 보고 계실까요? 앞서 말씀드렸던 삼성바이오로직스도 좋고 또 셀트리온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서정재 회장이께서 이제 바닥에서 다시 한번 더 자사주를 매입하겠다 이슈가 있으면서 다 좋은 종목인데 대화제약을 좀 갖고 와봤어요. 대화제약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이제 경구용 파클리탁셀 제제인 이제 리포락셀 중국 공약 본격화가 진행이 되고 있다라는 이슈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먹는 항암제 맞습니다. 예. 그래서 이전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먹는 항암제에 대해서 좀 거부감이 좀 없다라고 얘기가 나오면서 정맥 주사보다는 훨씬 더 빠르게 흡수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는 좀 더 이제 이슈가 좀 될 것 같고 특히나 리포락셀 같은 경우에는 중국 보험 급여화를 추진하기 위해서 중국 보건당국과 지속적으로 협약을 좀 하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제 이런 부분이 계속 이슈가 되고 반영이 된다고 하면은 지금보다 더 상단으로 올라갈 수 있는 흐름이다. 다시 말씀을 드리겠고 리포락셀 중국 시판 승인이 라이센스 기술료로 이미 360억 원이 나오긴 했는데 190억 원 이미 수령을 했어요. 나머지 부분이 있다는 것까지 한 번 더 확인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말씀을 드리면은 최근에 거래량이 정말 많이 나왔어요. 그렇죠? 항상 말씀드리는 게 거래량으로 좀 많이 보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거래량이 나오고 최근에 쉬고 있는 모습인데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재점화되면서 그리고 또 쉬어주는 모습이 나와주고 있어요. 지속적으로 이슈가 나와줄 수 있기 때문에 상단으로는 19,000원까지 충분히 열려 있고 하단으로는 15,000원까지는 지지할 수 있기 때문에 손절가로는 15,000원 정도까지만 보시고 상단으로 19,000원 그 이상의 24,000원까지도 2차 목표가까지 한 번 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외국인 투자자들의 자금이 모이고 있는 또 다른 섹터 분석해 보겠습니다. 통신주인데요. 이 외국인들의 지분율이 계속 높아지고 있고 경기 방어주면서 배당 매력도가 큰 것들이 이런 흐름을 만드는 것 아닌가라는 분석들이 있습니다. 나인호 파트너님, 네. 통신주 현 시점 투자 매력도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안정형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섹터죠. 외국인들이 매수를 얼마나 많이 하고 있냐면 통신업종 같은 경우는 49%까지 보유를 할 수가 있는데 KT 같은 경우는 49%꽉 채웠어요. SKT도 42%, LG U+도 30%대를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집중적으로 매수를 하고 있죠. 무엇보다 뭐 AI라든지 이런 양자통신 쪽 신사업에 긍정적으로 진출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이런 종목들은 높은 배당 성향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배당주로서의 매력도 있다 말씀을 드리면서 좀 단기 과열권 진입을 했기 때문에 눌림에서 관심을 가지시자 말씀드릴게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오늘 아침에 나온 가장 빠른 리포트 확인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안혜수 캐스터가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혜수입니다. 오늘 아침에 나온 리포트 가장 빠르게 체크해보는 시간입니다. 작년 연말부터 가장 빠른 상승세 보여줬던 종목들 중에서 상승률이 큰 종목 가져와 봤습니다. 삼양식품 리포트 보시겠습니다. 지난 1년 동안 286% 상승세 보여주면서 황제주에 올랐던 삼양식품 더 오를까 싶은데 대신증권은 목표가를 30만 원이나 더 올렸습니다. 공장 증설 덕분인데요. 상승 여력도 25%입니다. 7월부터 본격 가동 예정인 밀양 2공장은 생산 능력을 연간 18억 개에서 25억 개로 확대해서 초기 가동률만 반영해도 연매출 1,000억 원 이상의 추가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유럽과 동남아에서도 신규 채널이 확대되고 있는데요. 특히 프랑스와 영국 같은 미진출 국가 진입이 하반기부터 본격화될 예정으로 중장기 성장성도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지금까지 가장 빠른 리포트인 공시 안혜수였습니다. 네, 리포트 확인해보고 오셨고요. 바로 공략주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상준 파트너님 어떤 종목 가지고 오셨나요? 네, 저 동진 세미캠을 좀 갖고 왔어요. 반도체 종목인데 이번 주에는 반도체 소부장을 좀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서 제가 말씀을 항상 드리긴 했습니다만은 이제 상호 간세에 대한 타결이 좀 이루어지게 되면은 반도체, 로봇, 첨단 쪽으로 여러 가지 이쪽 부분을 이제 보셔야 된다. 눌림 종목이 있는 걸 보셔야 된다. 항상 말씀을 좀 드리고 있는데요. 반도체 소부장 그 중에서도 동진 세미캠을 좀 관심 있게 좀 보시려고 하는 말씀드리는 이유는 반도체의 LCD용 생산업 전문 업체고
최근 네 번째로 포토레지스트 개발을 좀 성공을 했어요. 그래서 BF 필름 국산화 노력으로 반도체 패키징 공정이 필수로 들어가는데 이런 부분을 꼭 확인해 보시면 좋겠다. 소부장 관련된 종목들을 꼭 한번 보시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있습니다. 최근에 창업자 이제 이부섭 회장님의 별세로 상속세에 대한 이슈가 조금 있어요. 그래서 이걸 좀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아무래도 주가 부양 의지가 있을 가능성이 좀 있다라는 것까지도 한번 살짝 한번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호 관세 타결 이후에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이 다시 한번 올라갈 수 있다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최근에 이제 거래량이 다시 한번 더, 이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거래량이 나오고 나서 또 다시 한번 쉬어주는 모습이 나오고 있어요. 똑같은 패턴입니다. 거래량 나와주고 쉬어주면서 이전에 있던 매물을 많이 소화해주고 있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올라갈 수 있겠다라는 거. 이전 고점이었던 34,000원까지 33,000원에서 34,000원 고점까지 한 번 더 단기적으로 1차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손절가는 25,000원으로 보시되 반도체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올라갈 수 있기 때문에 룸이 위로 많이 열려 있다는 거 한 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저점 매수 꼭 한번 해보시기를 또 바라겠습니다. 네, 이어서 나연호 파트너가 분석한 공략주도 살펴볼까요? 예, 대진 첨단 소재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이 기업 같은 경우는 2차 전지 소재 기업입니다. 특히 이 기업의 장점이라고 하면 중국 기업과 이런 합작 법인을 세워서 BYD에 CNT 도전제를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고요. 무엇보다 중국향 매출에 집중이 돼 있다기보다는 글로벌적으로 매출이 발생되고 있어요. 특히 최근에는 우리나라 기업이죠. 뭐 L사 그쪽에다가 46 시리즈 트레이 공급사에 선정이 되면서 결과적으로는 글로벌 전기차 업체인 T사, 테슬라겠죠. 이쪽으로 납품이 되고 있기 때문에 선정이 됐기 때문에 앞으로도 모멘텀이 받쳐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를 드리고요. 자, 기술적인 자리를 통해서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지난번 3월 달에 한번 잡아드려서 좋은 상승이 나왔던 종목인데 다시 한번 지금 눌림 구간, 굉장히 상승 다음에 눌림 구간, 큰 폭으로 빠지면서 어느 정도 바닥을 다져주고 횡보하면서 서서히 우상향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물론 바로 이렇게 급등 나온다기보다는 눌림을 받을 수도 있어도 제한적인 구간이다 이렇게 판단하고요. 오늘장 시장에서 좀 눌림에서 출발한다면 오히려 좀 저점 매수 기회를 주고 있지 않나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 목표가는 이 윗꼬리를 커버하는 매물대 저항이 있기 전 15,000원까지 한번 잡아드리고요. 주봉을 보신다 하더라도 이 윗꼬리를 커버할 수 있는 상승의 룸이 열려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따라서 목표가 1차적으로 15,000원, 손절가 11,400원 여유 있게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나연호 파트너님 오늘 공개 방송에 나서시죠? 예, 미국 시장이 좀 내려서 우리 걱정하시는 시청자분들도 계실 텐데요. 오늘 제가 동반자가 되어 드리면서 무엇보다 오늘장 힘차게 떠오를 유망주까지 제가 준비를 했습니다. 확실한 좀 타점으로 보여드릴 종목으로 준비했으니까요. 바로 이 방송 끝나고 입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현 파트너님도 공개 방송하신다고 하시죠? 네, 항상 지금 시장이 변동성이 많습니다. 진흙 속에 피어나는 연꽃이 있듯이 항상 올라가는 종목들은 늘 있기 마련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AS 종목들이죠. 뭐 에어레일이라든지 동양철강 여러 가지 좀 급등주를 많이 좀 말씀을 좀 드렸었는데요. 그런 종목들 결국에는 거래량을 기반으로 한 검색기를 통해서 발현이 됐다라는 거 다시 한번 더 말씀을 드리면서, 이 검색기라든지 거래량에 대한 이슈 그리고 노하우에 대해서 궁금하시다고 하면은 오늘 이 시간 꼭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상점 파트너 클릭하시고 들어오시면 되니까요. 지금 들어오셔서 확인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서 통신주부터 제약주까지 두루 짚어봤는데요. 이번에는 파월이었죠. 트럼프의 파월 흔들기에 미국 증시 일제 2% 이상 하락했고요. 달러 인덱스도 3년의 최저 수준까지 밀렸습니다. 다시 불거진 미국발 변동성이 오늘장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함께 체크해 보시죠. 네, 이렇게 오늘장 전략 나연우 현상준 파트너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